안녕하세요, 콧맘입니다. 오늘은 저의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언젠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철봉인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건데 매일 수십 번씩 팔만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기억도 있고, 또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 구름다리를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제 어깨가 이렇게 떡 벌어지게 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천적인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엄청 잘해서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얼굴은 보지 마시고 이제 몸을 보시면 굉장히 날렵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육상부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체력장을 하게 되면 항상 저는 1급 위에 특급이라고도 있더라고요. 그 특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1급이나 보면은 거기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있잖아요. 이렇게 턱걸이 해가지고 보통 다른 여자친구들은 시작함과 동시에 팔에 힘이 없어서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턱이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티는데 그다지 힘든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렇게 어릴 때 운동을 참 잘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운동에 운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만큼 운동을 싫어하게 되었는데 이제 달리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 여자애들 그 특유의 막 이러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운동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을 쭉 싫어하면서 살아오다가 호주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심지어 암에 2번에 걸렸는데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딱 2돌 됐을 때, 그때가 2018년 1월이었는데 아기 친구 엄마들이 저를 꼬시더라고요. 운동을 같이 하자고. 어느 헬스장에서는 엄마가 운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고, 또 4명이 함께 가입을 하게 되면 멤버십 피가 할인이 된다고 같이 하자고 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거절하기 뭐해서 알았다고 그럼 일주일 트라이얼을 먼저 해보겠다고 하고 트라이얼을 하면서 클래스를 듣게 되었는데 의외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즉 건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한 게 전혀 아니고 순전히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았고, 또 처음에는 요가나 줌바 등 강도가 높지 않은 운동으로 시작해서 흥미를 조금씩 붙여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체력이 조금씩 붙는 거를 느꼈고, 그러다 2달 차쯤부터는 조금 강도가 높은 클래스를 듣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6개월,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분만 뛰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던 그런 클래스들도 1시간 내내 뛰어도 끄떡없을 정도로 체력과 그 근력 그리고 지구력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인바디를 측정을 했었는데, 호주에서는 인바디 하나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우연찮게 인바디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 5년 전쯤에 운동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측정을 했던 인바디 결과가 있었는데, 운동을 1년 한 후에 한국에서 재었던 인바디의 결과는 정말 확연하게 달랐어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저의 인바디 측정 결과인데요. 운동을 전혀 안 했을 당시와 1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한국에 가서 쟀을 때 비교한 거예요. 여기에 날짜가 나와 있네요. 운동을 전혀 안 했을 때 2014년 2월에 쟀던 인바디, 체중에 비해서 골격근량은 약하고 체지방량은 과다인 C형, 운동을 안 하는 여성의 평균적인 이 쉐입이 C형이래요. 여기 잠깐 제가 자료를 첨부해 드릴게요. 그 I형이 뭔지, C형이 뭔지, D형이 뭔지. 그 다음에는 처음 쟀을 때로부터 한 4년 뒤죠. 그리고 1년 운동 후에 2018년 12월에 찍은 인바디에서는요, 체중에 비해서 골격근량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체지방량은 현저하게 줄어서 D형을 이루는 표준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몸무게 변화는 마이너스 4kg밖에 안 됐지만 체지방량은 약 8.4kg가 감량이 됐고, 체지방률은 비만에서 표준으로, 그리고 골격근량은 2.4kg이 증가를 했는데
1kg를 증가를 시키는 것도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도 오히려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신체 발달 같은 경우에는 71점에서 83점으로 향상이 됐는데 이거는 70점 이하가 약한이래요. 저는 거의 약한 수준에서 80 이상 강한 수준으로 향상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조절은 7.3kg를 빼야 되고 그리고 지방도 마이너스 8.4kg를 빼야 된다고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진짜 체지방량을 딱 8.4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근육은 1kg를 늘려야 된다는 결과를 나왔는데 4년 뒤에 잰 그 결과에서는 조절이 필요가 없이 완벽한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부위별 근육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 표준 안에 있지만 거의 표준 이상에 가까운 그런 근육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할 사진은 한국 가기 전에 운동을 한 10개월 정도 꾸준히 했을 때 식스팩이 보일락 말락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때는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운동 자체가 즐거워서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빠지지 않은 상태여서 군살과 근육이 공존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부끄럽지만 잠깐 공개를 할게요. 여자분들은 보통 배에 내천자 이렇게 세 줄짜리 내천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왕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2018년 11월쯤 한국에 시험관을 한다고 한 6개월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하려고 제가 다녔던 헬스장이랑 비슷한 곳을 찾아봤는데 저희 동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가원을 등록을 해서 주 5일 약 4개월을 꾸준히 요가를 했어요. 그리고 5월에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다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2020년 2월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중단이 될 때까지 2년 정도를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체력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많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 저는 정말 5분만 뛰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옆에서 막 10분, 20분씩 계속 뛰는 사람들 보면 와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제가 1시간을 뛰어도 전혀 힘들지 않을 정도까지 됐다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무엇을 하더라도 흥미를 가지고 해야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성취감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했는데 그 과정이 즐겁지 않다면 흥미롭지 않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도 뿌듯하긴 하겠지만 다음에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운동을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저는 출산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는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운동의 세계로 이끌어준 친구들에게 참 감사해요. 지금부터는 제가 호주에서 헬스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클래스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다녔던 헬스장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맞춰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운동을 하는 그런 클래스를 들었는데 제가 주로 들었던 클래스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운동 프로그램인데 레즈밀이라고 그 안에 몇 가지의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디 어택, 바디 컴뱃, 바디 펌프, 바디 밸런스, 그 외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클래스가 있는데 주에 이틀은 바디 어택이라고 에어로빅 같이 1시간 내내 뛰는데 그 중간에 런지, 스쿼트, 푸시업 같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요. 그래서 한 유산소 50%, 근력 운동 한 50%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던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틀은 바디 콤뱃이라고 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복싱 동작을 하는 운동인데요. 그거는 유산소 한 80% 그리고 근력 한 20%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5분 전에 코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요. 저는 그것만 했는데도 코어 그 근육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바디 펌프라고 기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역기나 이런 플레이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근력 운동만 100%로 이루어진 운동이고 그 클래스가 끝나면 바로 다음에 바디 밸런스라고 스트레칭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는 요가와 필라테스 그리고 타이치라고 좀 슬로우한 무술을 접목시킨
그런 클래스인데 주로 스트레칭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한 주 5일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정말 플랭크 같은 경우도 남자보다 오래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이 강화됐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들었던 클래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찾은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링크를 시켜 놓을게요. 들어가 보시고 흥미롭겠다 싶으시면 한번 집에서 도전해 보세요.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따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어라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한 번은 헬스장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 클래스를 30일 동안 30클래스를 듣게 되면 상품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고 또 어떨 때는 오전, 오후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무료 멤버십에 당첨이 돼서 3개월 동안 공짜로 다닌 적도 있었어요. 정말 뽕을 뽑았죠.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헬스장을 끊고 한 달 이상 다녀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 운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소 많이 사적인 이야기와 좀 자랑이 섞인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사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